예, 오광현 의원입니다. 그, 전반적으로 지금 그 1차 추경에 대한 그 예산을 우리 이진관 실장님께서 설명 주셨는데, 일단 잘 들었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사항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. 일단은 제가 조금 저 PPT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, 그거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할 텐데, 지금 2017년도부터, 지금 2025년 1차 추경, 역대 제가 민선 7기부터 지금 7년 하고 있는데, 그 역대의 1차 추경 진행된 걸 보면은, 이번에 최소 금액이더라고요, 보니까. 전체적으로. 그러니까,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0.21%예요. 전체 예산 중에서, 본 예산 중에서. 그 다음에 일반회계만 얘기하면 0.23%, 그러니까 35억, 34억 이렇게 되죠. 이런 추경이 또 책자가 지금 이게 온 게 1월 달이었었잖아요. 사실은 지금 3월 중순으로 가고 있는데 개입 차이가 상당히 커요. 의회와 집행기관의 일정 조율들이 있었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면 그런 차이가 있으면은 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잖아요. 충분히. 1월 달에 제출되었었던 것이 지금 3월에 추경이 확정되어서 진행되게 되면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34억, 35억이라고 한 추경은, 지금 거의 대부분 다 1차 추경이 1000억대, 그 다음에 최소한 뭐 몇백억 정도에 대한 그런 추경으로 진행됐었는데, 이 34억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서 추경으로서의 어떤 이런 의미가 많이 퇴색된다고 봐요.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, 금액이 이렇게 왜 최소화됐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. 네,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.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. 평소에 1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하고는 좀 다른 그런 1회 추경이 되었습니다.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 예산이 작년 말에 본 예산 안대로 되었으면 이제 이렇게 1회 추경을 저희가 긴급하게 요청을 안 했을 텐데, 이번에는 본 예산에서 안 된 사업들이 너무나 긴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신청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. 그래서 가용 자원이 사실은 뭐 지금은 조금 더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1월 달부터 저희가 줄곧 계속 의회 소집 요구를 사실은 드렸습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, 요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희가 2회 추경은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쭉 설명 중에도 마무리에 이제 경제를 살리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. 그러니까 사실 본 예산에서 삭감이 되는 것들은 또 감액이 되는 것들은 뭐 통상적으로 늘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만 특별하게 있었던 건 아니고, 특히 이제 추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대부분 다 1차 추경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명의 맨 마지막 부분에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. 전체 중에서 경제와 관련돼 있는 지금 세입 파트는 34억으로 알고 있고, 그 다음에 세출 파트는 13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맞습니까? 예, 답변 드리겠습니다. 기조실장입니다. 예. 저희가 내부 유보금 107억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국도비 내시가 된 그 기간에 내시간 34억하고 그렇게 해서 141억이 되겠습니다. 141억이요?
어쨌든 세입은 34억, 일반회계를 따지자면 그 정도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금액이 너무 작죠.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쪽에 대한 아까 기능별로 영역별로의 어떤 예산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추경의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김포시가요. 창업을 하거나 새롭게 뭐 가게 문을 여는 또 기업의 문을 여는 숫자보다 폐업 숫자가 그 통계는 좀 확인해 보셨어요? 폐업률과 창업에 대한 또 혹은 개업에 대한 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? 답변 드리겠습니다. 제가 전체적인 거는 모르겠는데요. 한번 과장님 혹시 그러니까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모르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 작년도 2024년도 통계예요. 우리는 적색으로 나와 있어요.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. 그러니까 뭐냐면 창업 비율, 개업 비율보다 폐업 비율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자체의 1차 추경을 보면은 대부분 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, 그 다음에 기업인들, 중소기업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로 파주페이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고요. 부여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 좋은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입장에서 전체적인 나라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본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실제 그렇게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1차 추경이 대부분 다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에요. 또 경기도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1차 추경이 진행 안 된 거 알고 계시죠? 또 중앙정부도 1차 추경이 안 된 거 알고 계시죠? 제가 공교롭게도 2년 전에 1차 추경을 할 때 7월에 하셨어요. 우리 집행기관이.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1차 추경에 있어서 경기도가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 논리를 얘기하셨어요. 매칭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그러니까 가내시가 아니라 확정된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.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1차 추경에 대한 시기를 조급하게 저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. 라는 얘기를 하실 때 그때 논리가 7월에 해야 된다. 이런 얘기를 이제 그때 논리적으로 한번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또 집행기관에서의 내용이 그렇게 저희들한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. 근데 이번에는 그것과는 다르게 논리가 바뀌셨어요. 또 거기에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예산들은 굉장히 축소화되어 있고 없어요.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. 전체 퍼센테이지 중에서. 이거는 굉장히 준비가 덜 돼 있는 추경이다.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, 답변 드리겠습니다. 우리 오광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, 일반적인 추경을 할 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. 다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1회 추경 긴급하게 한 것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전년도 본 예산에서 내부 유보금이 되었던 비용 가지고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. 2회 추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다시 해서 지금 민생에 관련된 거 더 추가로 되는 부분에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에 1회 추경에 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스크린에 띄어져 있는 것처럼 쭉 보시면 저런 통계가 있어요. 예산이 있어서.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이렇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민생이나 경제와는 무관하고 특정한 부서에 있어서과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다분히 들어서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해당되는 그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서 또 증액이 되어서 올려진 해당되는 부서보다도 더 심각하게 저는 이제 경제국의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경제과 기업 지원과
이런 예산들이 경제국의 예산들이 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.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.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. 언제 추경을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추경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것들 지금의 시기에 적절하게 추경이 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어쨌든 집행기관에서 좀 각고의 민생 예산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시고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. 주문을 좀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